안녕하세요. 크래프트샵 천사입니다. 받으신 상품의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네트망, 선택하신 컬러 실, 흰색 실, 안전 바늘, 골드 체인줄, 키링, 선택하신 핸드메이드 펜던트, 디링, 마그네틱 버튼, 그리고 사은품이죠. 핸드폰 거치대, 실 끼우개, 단수링 4개, 패턴 설명서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니 큐티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패턴과 네트망만 준비해 주세요. 패턴에 1부터 28이란 수는 네트망에 1부터 28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네트망에 이 1부터 21칸을 세는 것보다는 뒤에서 5칸을 세는 게 더 빠르겠지요. 5칸을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9칸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옆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실 때는 밑에 A4 용지를 받치고 그려주시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었는데요. 왜 띄었냐면 요거를 오리실 때는 이 줄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아랫줄, 다음 줄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띄고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띄고 15을 체크하겠습니다. 셋, 넷, 그래서 그려주시고 이 도안은 가장 최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안입니다. 여유 있게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망칠 경우를 대비해서 드린 거고 요걸 그대로 하시면 한 개의 패턴이 더 나오게 됩니다. 네, 밑면 더 그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른 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른 선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 열을 띄었어요. 저도 이 열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5칸 5 곱하기 9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2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그려주세요. 모두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실 때는 그려주신 도안은 모두 살려주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자르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려주셔야 되는데 검정선은 다 살려주셨고요. 살려줬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선을 살리면서 다 오려주세요. 그릴 때 A4 용지를 놓고 그리신 그걸 아래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오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다 오린 후에 처리하기도 편리합니다. 다 오렸네요.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게 될 가방의 크로스 스티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크로스 스티치, X자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스티치를 보완한 것이 더블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2번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를 먼저 하시고 가로를 한 번 더 진행한 것입니다.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를 먼저 진행하시고 세로를 한 번 더 진행한 것입니다. 가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를 하시고 가로 세로를 진행하는데 가로로 마무리를 한 것이 가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는 크로스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가로 그리고 세로로 마무리를 진 것이 세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가방을 선물하실 때 한 가지의 크로스 스티치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크로스 스티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선물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특별한 날에는 6번에 선물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를 해보시면 요걸 완성을 하셨을 때 선물 모양이 되거든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들어 볼 가방은 저희가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단수링을 이용을 해서 오늘 만들게 될 가방의 모습을 재현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만들게 될 가방의 모습을 미리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의 동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만들기 전에 항상 어떠한 가방인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빠른 감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 만들었을 때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덮개로 열시고 닫고 열고 하게 되는 가방의 모습이고요. 뼈대만 보여지다 보니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지요. 하지만 대략 이런 가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큐티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긴 쪽에 실은 10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을 바늘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은품으로 드린 실기우개를 이용을 해주세요. 바늘에 실기우개를 넣으시고 실기우개에 실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살살살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실이 끼워졌습니다.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의 경우에는 3 곱하기 3이 하나의 크로스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매듭은 짓지 않고요. 한 3cm 정도를 왼손으로 잡아주고요. 아까 크로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위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 크로스 생각하시고 아래에서는 나옵니다. 왼손으로 꼬리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들어갑니다. 크로스 생각하시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세로로 마무리를 진다 했습니다. 세로로 한번 나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갑니다.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매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한번 볼게요. 뒤에서 보면 매듭이 계속 작업이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마지막 스티치를 한 대부터 기준입니다. 3 곱하기 3은 기준이 마지막 저희가 스티치를 한 대부터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래쪽 세 번째 칸에서 나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고 아래에선 아래 칸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또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반복입니다.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방금 스티치를 마친 곳에서부터 또 시작이죠. 위로는 들어가고 크로스 생각하시고 그래서 계속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생각을 하시고 세로 라인 세로로 한 번 더 진행한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아래 칸 항상 나오고 위쪽에서는 들어간다.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방금 진행한 스티치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작업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세로 라인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저희가 마친 그 스티치부터 3 곱하기 3, 스티치부터 3 곱하기 3. 그래서 크로스 생각하시고 크로스 아래에서 나오고 그 위에서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선 들어가고 첫 번째 줄에선 나오고 세 번째에선 들어가고, 세 번째 줄은 그 다음에 세로 라인 첫 번째 줄에선 나오고 세 번째 줄에선 들어가고, 맨 마지막 하나 남았죠? 새로 크로스 스티치 하나 남았어요.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또 아래 칸에선 나오고 다시 위 칸에선 들어가고, 세로 라인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한 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다음도 3 곱하기 3은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마친 그 크로스를 기준으로 3 곱하기 3 잡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맨 아래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위에선 들어가고, 또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에요.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세로 라인 한번 해주시고 아래에선 들어가고 위에선 나오고,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크로스 한번 해주시고 크로스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한번 진행하시고, 크로스 한번 해주시고 세로 한번 진행하시고, 크로스 한번, 그러면 두 줄이 다 끝났습니다. 10배는요 이렇게 두 줄이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한 번에서 할 때는 세 땀씩 2번 정도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한 번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손을 이렇게 보면 감쪽 같죠? 근데 두 번째 줄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 쪽에 10배를 해주세요. 바늘에 실기우개를 넣어 주시고 실기우개에 실을 넣고 그 다음에 바늘을 살살살 잡아 당겨 주시고, 그러면 실이 다 끼워졌습니다. 그럼 새로 시작할 때는 전에 스티치 끝난 곳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3 곱하기 3 맨 아래쪽에서 나오시고 3cm 정도 왼손을 잡아 주시고요. 꼬리를 그 다음에 또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나오고 크로스, 위에서는 들어갑니다. 크로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한 번 더 진행되겠죠? 또 3 곱하기 3, 아까 크로스 스티치 끝난 곳에서부터 기준이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아래에선 나오고 위에선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에요. 크로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아래에서는 나오고 위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나, 아래에서 나오고 위로는 들어가고, 계속 반복입니다. 크로스를 먼저 하시고 아래에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진행하시고, 그리고 네트 공예에서는 별도의 매듭을 짓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매듭 대신에 꼬리로 한 3cm 정도 여유를 잡고 왼손을 잡고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가 됐을 때에도 3땀 정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2번 정도 들어가서 해주시는 게 좋다. 1번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그게 좀 짧은 경우에는 이게 지저분하게 자꾸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또 개를 정리한다고 자르게 되면은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번 들어가시는 게 마무리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셋땀 1번 들어갔고요. 2번 들어가서 잘랐습니다. 또 길이의 10배 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한다 그러면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의 경우에는 3 곱하기 3이 하나의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인데 아래에서는 나오고 위에서는 들어가고 크로스를 진행한 후 세로 라인 하나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매듭은 따로 짓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모두 다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량을 제가 실의 필요량을 따로 적어 드렸으니까 요 필요량 참고하셔서 작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흰 실로 연결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제가 앞면하고 밑면을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면, 뒷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옆면은 서로 연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 실은 제가 지금 적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13배, 11배, 5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13배 했고 그 다음에 실을 마찬가지로 바늘에 실뜨게 넣으시고 지금 8mm, 7mm다 보니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실기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앞면과 밑면을 먼저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안쪽 길이 서로 대고 잡아 주시고요. 편리를 위해서 맨 끝쪽은 단수링으로 연결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감침질을 할 건데요. 맨 첫 번째 끼리 맨 처음에 안쪽에서 놔 주시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가는 방향으로 놔둬 주시고 한 3cm 정도, 3에서 4cm 정도 놔둬 주시고요. 한 번 더 감침질을 이제 해주세요. 감침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는 방향으로 그 꼬리 부분은 사이에 두고 같이 감침질을 해주십니다. 계속 진행 방향으로 관침질을 해주실 거예요. 이때 실을 당기는 힘이 일정해야지 예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시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작업을 해주신 크로스 스티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감침질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감은 따로 별도로 하지 않고 3에서 4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잘라 주시고요. 이번에는 밑면과 뒷면 플러스 커버 부분을 연결시켜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편리를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은 단수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감침질을 진행시켜 줄 거고요. 마감을 위해서 3에서 4cm 정도의 이거 잘라서 진행 방향으로 두고 같이 이 꼬리 부분도 같이 감침질로 진행을 시켜 줍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같은 일정한 힘으로 진행을 계속 시켜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감침질을 진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매듭을 위해서 일정 한 3에서 4cm 정도 두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럼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서로 연결 부위를 뒀고 다 연결을 시켰고요. 이제 옆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옆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단수링을 저희가 사은품으로 4개를 드렸을 거예요.
이 4개를 위해서 옆면을 미리 연결시켜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옆면을 연결시킬 때는 앞뒤를 확인하면서 바뀌지 않게끔 밑면끼리 해서 끝 부분만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이걸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비틀리거나 또는 위치가 잘못돼서 사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4군데 끝부분을 서로 미리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연결해 두는 거고요. 예,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늘로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서로 연결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연결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감침질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똑같이 마감을 위해서 꼬리를 남겨줄 거고 맨 첫 칸은 2번을 진행을 해주세요. 계속 꼬리를 사이에 두고 감침질로 진행을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남은 꼬리는 이때 연결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와서 보니까 망도 보이고 뾰족해요. 이 부분은 부드럽고 완만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도 보니까 망이 딱딱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요 방향을 넘길 건데, 이 경우 이게 한 번은 될 수도 있지만 2번을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니 그때그때 보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만족해서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서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할 건데, 아까 남아있는 그 꼬리 하나 더, 이제 이거를 같이 이때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여기서도 부드럽고 완만하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상황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계속 감침질을 해주시고요. 단수링이 있던 부분은 2번씩 해주세요.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2번 하셨으면 왼쪽으로 진행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감침질로 해주세요. 한 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요. 또 모서리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여긴 조금 쉬운데 부드럽고 완만하게 만져보시고 딱딱하지 않게끔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만족되시면 가고요. 실이 더 이상 더 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3에서 4cm를 두시고 잘라주세요. 다음에 실기우개를 이용해서 이번엔 11배가 되겠죠? 연결해서 똑같이 감침질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시고 감침질, 아까 마지막 맞췄던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가 2개 되겠네요. 아까 마무리하면서 나왔던 꼬리, 이번에 나왔던 꼬리 2개입니다. 2개를 같이 잡고 사이에 두고 감침질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꼬리가 2개예요. 그래서 같이 감침질을 마무리해 주시고 모서리 부분이 오면 마찬가지로 2번, 3번 반복을 하셔서 이 부분은 부드럽고 완만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또 일직선 계속 감침질로 진행을 합니다. 단수링이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2번을 진행해 주세요.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셔야지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예쁘게 나옵니다. 계속 일직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모서리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보면 망이 보이거나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부드럽고 완만하게 상황에 맞춰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일직선이 나왔습니다. 직선은 그대로 가시고 계속 마감을 해 주시고 계속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침질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모서리 부분은 항상 부드럽고 완만하게 손으로 확인을 직접 해 주시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2번, 3번, 4번 다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끝으로 왔어요. 끝으로 왔는데 이럴 경우에 마감을 처리가 조금 힘든 경우에는 한 번 왔던 길을 두세 번, 두세 땀 정도 더 들어가시고 안쪽에서 마감을 해주세요. 안쪽에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표시가 안 나고요. 마지막 남은 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했던 부분을 다시 두세 번 정도 더 들어간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디링을 달아줄 건데요. 한 2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을 이제 끼워 주시고요. 옆면에 디링을 먼저 달아줄 거예요. 옆면에 디링을 대어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해주실 건, 이거는 뭐 쉬우니까. 근데 이때는 이 뒷면을 보실 때 꼬리를 남겨주시고, 뒷면에 매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바로 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4땀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디링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가운데 잘, 배치가 잘 되게끔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뒤를 확인하면서 매듭까지 3땀 정도 2번 들어가면서 확인하시고 양쪽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키링을 할 그 디링을 달아 주실 건데요. 정 가운데가 아닌 정 가운데에서 한 칸 정도 뒤로 갈 거고요. 그리고 가로로 센터에 달아 줄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보니까 5칸 정도 되고 좀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위에 5줄의 정 가운데 디링을 놓으시고 실은 마찬가지로 2배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센터에 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 가운데 먼저 해 주시고요. 뒷부분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아 주시고 정 가운데를 먼저 한 땀을 합니다. 정 가운데를 놓고 하는 이유는 키링을 달았을 때 중심을 잡고 딱 서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맨 가운데를 먼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매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4땀 정도를 진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디링을 잡아 당겨 보시면서 튼튼한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잘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매듭 지을 때는 3땀씩 2번 정도, 3땀 또는 4땀 괜찮습니다. 2번 정도 마감해 주시고요. 한번 또 들어가실 때 저는 반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네, 디링을 다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틱 버튼을 달아볼 건데요. 마그네틱 버튼은 얇은 거와 두꺼운 쪽이 있습니다. 얇은 쪽이 위에 오게 되고요. 저는 2번째 세로 라인 스티치에다가 했고요. 이 경우에 저는 되게 어려워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실 경우엔 천을 대고 해주세요. 그래야 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안전 바늘로 이렇게 살짝 스티치를 빼주세요. 빼주시게 되면은 표시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빼주시면 되고요. 4개를 다 다르시고 그 다음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핸드메이드 펜던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 체인줄 달아주시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키링도 해봤습니다.